엄마와 아이의 습관을 바꾼 탁월한 선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9시 취침의 기적이고 김현수님이 집필했습니다. 끌리는 출판에서 2019년 5월에 나왔고 책 가격은 13,000원, 분량은 247쪽으로 얇은 편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10살까지는 9시에 재워라. 아이는 생활습관, 공부습관이 달라지고 엄마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9시 취침의 기적, 제목이 참 강렬하지 않습니까?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을 쓴 김현수님은 피아노 연주를 전공했고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총 4장, 특별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 9시 취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9시에 자요. 아이들이 아주 어린가 봐요. 아니요,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알아서 잔다고요? 네, 세 아이 모두 습관이 돼서 9시에는 꼭 잠자리에 듭니다. 주변의 엄마들과 이런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모릅니다. 호기심 많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9시에 잠재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9시 취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초등 6학년인데 9시에 취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 그렇구나 싶었는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면 밤 늦게 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각 장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피 이사팬. 먼저 1장, 엄마와 아이의 인생을 바꾼 9시 취침에서는 9시 취침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반신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 둘째, 아이가 주체가 되는 놀이를 하게 한다. 셋째, 심리적 안정과 교감 시간을 만든다. 마지막 넷째, 스킨십과 자장가는 완벽한 마무리다. 반신욕이나 족욕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반신욕이라는 용어보다는 물놀이로 재밌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아이가 중심이 되어 잠시 보드게임을 하거나 부모님이 15분 정도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이와의 교감을 위해 함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도 9시 취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장, 게임과 스마트폰에서 아이를 지켜낸 9시 취침에서는 TV를 없애니 이렇게 달라졌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TV를 켜놓은 채 아이들과 함께 있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두의 시선은 TV를 향해 있습니다. 밤 10시 드라마를 다 본 후 11시가 지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이라면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TV를 함께 본 것일 뿐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긴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집은 첫째가 8살이 되던 해에 TV를 안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15살입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TV 없이 지내는 일상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TV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TV를 집에서 치우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해야 하고 뉴스, 다큐멘터리 같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TV를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TV도 문제가 많지만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 영상으로 아이들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큰 결심을 해서 막상 TV를 없애더라도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면 TV를 없앤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3장,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게 된 9시 취침에서는 교육의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 일부 내용입니다. 요즘은 부모도 저녁에 있는 삶을 요구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쉼표가 있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교육이 삶의 중심에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9시에 재우는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잘 시간이 없어서 꿈조차 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건 어떨까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하고 학교 수업에 딴짓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라는 말은 언뜻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초등교육과정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지막 4장,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는 9시 취침에서는 일찍 자는 아이가 건강하다 일부 내용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많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매일 다양한 증상으로 오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진료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와 건강 상태인데도 어떤 아이는 자주 아프고 한번 병이 나면 낫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반면 가끔 아프긴 하지만 빈도가 적고 아프더라도 금방 낫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소홀해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키 크는 방법 3가지, 키 컸으면 좋겠어 라는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밤 9시에 자지 않고 매일 10시에 잡니다.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9시에 잠자는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음악 전문가이다 보니 책의 뒤편 특별 부록에는 엄마를 위한 음악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너를 위한 기도, 따로 또 같이, 너는 특별하단다, 나에게 하는 말 등 4가지이고 QR코드가 있어서 피아노 연주곡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시도라서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김현수님이 지은 9시 취침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도 초6인데 아직까지 밤 9시에 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계속 되어온 습관이고 9시에 본인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면 금방 잘 잡니다. 물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잠 자는 시간을 늦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9시에 잠을 자면 아이의 건강에 가장 좋고 학습 효율도 오르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찍 자게 되면 부부간에도 밤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최대한 늦게 자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다가 자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아이들은 일찍 자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9시에 자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